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나원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의 제1과목 상법보험편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번째 보면은 사고 발생 전에 임의 해지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보험 계약자만 해당이 됩니다. 보험 계약자가 사고 발생하기 전입니다. 전. 언제든지 보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되죠. 근데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된다? 동의를 얻거나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꼭 못한다. 부정으로 해갖고 사람 헷갈리게 하죠. 그 다음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 가입금액입니다. 감액되지 않는 보험인 경우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요,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2차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쉬운데, 고추하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이 지급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차츰차츰 뭐예요? 감액이 되죠.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감액이 되는 거는. 근데 감액이 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가는 거죠. 원해 시설 장모 같은 경우는 감액이 안 되죠. 감액되는 보험이냐, 감액되지 않는 보험이냐, 지금 이거 구분이 돼 있죠. 지금 보험 금액이 가입되지 않는 보험입니다. 그 경우는 보험 계약자가 사고 발생 후라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보험 계약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됐죠. 해지가 됐으면은 이제 남은 기간 있죠. 미경과 기간에 대한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해지 환급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청구를 해야겠죠. 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금 이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만약에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 보험 계약을 할 때 당사자 간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거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요, 해지 환급금이 돌려줄 수 없는 약정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네네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예요? 그때는 이제 청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다른 약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겠죠. 이것도 기출문제 보면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약정이 있느냐 없느냐, 미경과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약 올립니다. 그 다음 보험 계약의 임의 해지, 다시 한번 또 이제 강조를 하죠. 보험 계약자가 이제 해지를 합니다. 언제?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고 계속 지금 연체를 하고 지체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고지 의무 위반, 이연 변경 증가 통지 위반 등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들이죠. 계약자가 이제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에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들이 지금 일단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경과 보험료를 적용하여 환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약정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 지급 지체의 효과,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금 납입을 하지 않고 있는 그거에 대한 효과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2월이 경과하면은 해제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초 보험료입니다. 1회 보험료, 최초 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2개월 동안. 그러니까 2개월이 경과하면은 그 계약은 해지가 아니고 해제된 걸로 추정한다도 아니고
본답니다.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되면은 그 보험은 청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 부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또 하나 있죠. 그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계속 보험료가 지체가 돼가지고 해지가 됐어요. 그때 이제 그 해지 환급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부활 청구할 수 있다 하고 나와요. 그것도 다음에 하고,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보험자는 상당 기간에 보험 계약자에게 뭐 해야 된다? 최고가 뭐죠? 독촉이죠. 빨리 납입하세요 하고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도 지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할 수 있답니다. 해제가 아니고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을 질 수 있다, 진다 그랬죠. 자,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뭐 해야 돼요? 보험료 지급을 독촉을 합니다. 최고합니다. 그래도 보험료 납입이 안 되면 해제 또는 해지, 여긴 또 해제도 나오대요.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반드시 최고해라 이거죠. 독촉을 하고 누구한테도, 타인에게도. 그러니까 원래 계약자에게도 뭐하고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타인에게도 뭐 해라. 타인에게도 최고를 해라. 독촉을 해라.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납입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해지할 수 있다가 되는데, 여기는 그런 최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간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해지와 그 다음에 해제 취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보험료 지급 지체에 대해서 최초 보험료 2개월이 경과하면 본다. 해제된 걸로 본다. 그리고 이제 계속 보험료가 이제 미납이 됐을 때는 계약자에게 먼저 최고하고, 그리고 이제 해지 가능하다 그랬죠. 만약에 안 내면, 그리고 이제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보험료 약정, 이게 그겁니다. 이게 이제 부활 청구예요. 부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이거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보험료하고 약정 이자를 지급한 후에 부활 청구를 할 수 있다. 언제? 해지 환급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지 환급금이 미지급이 됐을 때는 보험 계약을 부활 청구 가능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내지 않는 보험료 있죠. 다 내야죠. 그리고 약정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30일 이내에 다시 또 뭐 해야 돼요? 부활할 수 있다 없다를 납부 통지를 또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도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료의 이제 그 계약 해지는 계약자에게 일단 상당 기간 최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타인에게도 최고를 한 다음에, 그래도 이제 보험료 납입이 안 되면은 그때는 해지가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계약에 부활해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언제 부활 청구가 가능하냐? 계속 보험료 지체로 인해서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되고, 그러니까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가 지금 보험회사에서 해지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고, 일단은 지금 계속 보험료가 지금 뭐 했죠? 지체가 됐죠. 그때 이제 보험자는 상당 기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는 해지를 한다 그랬죠. 근데 그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계속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서 해지가 됐는데 빨리 이제 해지 환급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는 경우죠.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이때 보험 계약자는 그 기간 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전부 다 뭐하고 납입을 하고, 그거에 약정 이자까지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을 청구를 합니다. 할 수 있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청구가 되면은 보험자는 30일 이내에 다시 납부 통지를 또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 계약의 부활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언제냐?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되고, 뭘로 인해서? 계속 보험료의 미납, 지체로 인해서 해지가 되고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뭐를 해야 된다고? 자, 연체 보험료 다 내고 그 연체 보험료에 약정 이자를 붙여가지고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부활을 청구를 한다 이거죠. 자, 예제 문제를 보세요. 지금 보험 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뭐뭐일 때 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보험료의 미지급이다 그랬죠. 불지급. 인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랬으니까 3번에 지금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딱 구분해서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가 있어요. 보험 계약 해지가 되는 사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가 있죠? 보험료 미납,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이연 변경 통지 위반, 그 다음에 이연 변경을 고의로 이연 증가를 시키는 경우. 이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계약 해지에 해당이 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 또 하나가 나왔죠.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외울 때 고 1, 3 이렇게 외웁니다. 고지 의무 위반이네. 그럼 보험자가 알았다.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언제 알았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알았다. 그러면은 역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고지 의무는 뭐였죠? 알릴 의무였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직전에 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릴 걸 다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숨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이 뭐였다? 보험회사가 알게 됐을 때 1개월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일부러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가지고 고지하지 않는 경우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가고 또 조건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고지를 했는데 그 사실을 뭐 했다? 계약 당시에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사항을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고지 의무 담당자는 고지 의무 부담자 또는 담당자입니다. 보험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이 사람들은 고지 의무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특정 타인 있죠. 특정 타인도 그 특정 타인이 피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그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고지사항을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험 수익자는 고지 의무 부담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는 계약 당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숨겼다. 알리지 않았다. 고의로. 그때는 이제 보험회사는 그거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 조건이 또 있단 말이에요. 계약 당시에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외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지 의무 위반은 주로 이제 역선택하고 도덕적 위태를 이제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역선택을 많이 합니다. 고지 의무는 역선택, 계약 체결 전이니까. 도덕적 위태는요. 이거는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하는 경우니까 주로 뭐죠? 고의로 사고 발생 위험 확률을 높이는 행동이죠. 그거를 도덕적 위태 그러고 역선택은 숨기는 겁니다. 숨기는 거. 고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를 역선택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고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고지 의무, 알릴 의무다 그랬죠. 자,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고지 수령권을 제한할 수 없다. 있죠.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고지 사항으로 가양질 해가지고 추정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리고 보험 계약자는 고지 의무가 있다. 고지 의무자는 부담자는 누구였죠?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그 다음에 타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옳은 거잖아요.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4번 거는 이제 틀렸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질문한 효력이죠. 가양질 해가지고 질문한 사항은 추정한다, 본다가 아니고 추정한다 이렇게 갔어요. 추정한다. 많이 헷갈려요. 지금 저걸 제대로 공부를 안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염 변경 증가. 이제 보험 기간 중에 이염이 변경됐거나 증가가 됐을 때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전에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제는 이염 변경 증가, 통지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요, 이렇게 분류를 하면 돼요. 자, 이염이 뭐 했다? 변경됐거나 또는 증가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보험회사에다가 뭐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 통지를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무슨 이유로 통지를 안 했는지 하여튼 뭐 했다 뭔지 그런 말 나올 거야 아마. 통지를 할 때와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통지를 안 하게 되면요. 통지를 안 하게 되면 이제 보험회사가 모르고 있죠. 근데 보험회사가 어떻게 알아내겠죠. 이제 그거를. 그럼 안때로부터 1개월 내에 뭐 한다?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냥 바로 다이렉트 해지로 갑니다. 여기는. 이때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통지를 했죠. 통지를 했는데 여기는 보험료를 이제 증액, 위험이 이제 좀 증가됐으니까 보험료 더 내셔야겠습니다. 이제 증액을 하거나 또는 뭐 해야 돼요? 해지. 여기는 증액 또는 해지. 그러니까 너무 위험이 많이 커져 버리면은 보험료로는 안 되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해지해야겠습니다 하고 이제 해지 통보를 하겠죠. 통지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통지를 하면은 보험료를 증액을 청구를 해야겠죠. 보험 그 계약자에게 증액 청구 또는 해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자, 이를 해태한 경우죠. 통지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바로 다이렉트 해지로 가죠.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사항입니다. 자, 통지를 받은 경우죠. 이 경우는 받은 경우는 자 1개월 이내에 뭐예요? 1개월 이내에 증액,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뭐한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지된 경우와 통지되지 않는 경우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근데 이 위험 증가는요. 이 위험 증가는 제가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위험 변경입니다. 자연적인, 고의적인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위험이 좀 발생이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고의로 위험 변경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위험 변경 증가가 됐을 때 통지된 경우, 통지 안 된 경우로 이렇게 분류를 하세요. 다음번에 보면요, 이제 고의로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통지 의무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통지한 경우와 통지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라. 여기 지금 분류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연적인 위험 변경 증가다라고 해놨어요.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증액 청구 또는 계약 해지. 통지 안 했을 때는 다이렉트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문제 보면은 위험 증가의 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죠. 자,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태한 경우에만 그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문장이 길게 되면은 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돼요?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요, 통지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 해태로 통지하지 않았다예요.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통지하지 않았다가 되니까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옳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태했다. 그러니까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태를 했다. 좀 벌써 들을수록 헷갈리죠. 그럼 이럴 때는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라 그랬잖아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는 사고 발생의 위험에 현저한 증가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이거 당연히 맞는 거죠. 답이 아니다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한 증가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통지 의무자는 보험계약자도 되고 피보험자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니까 지금 옳지 않는 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위험 변경 증가 통지를 받을 때에는 통지를 받았죠. 통지를 받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1번이 많이 헷갈렸는데 뭐에서 이제 헷갈렸는지 이제 드러나겠죠.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20번째 보면은 보험 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입니다.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는 자연적인 증가였는데 지금은 뭐다? 고의로 이제 위험이 증가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때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이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 발생 위험 확률을 높인 경우죠. 그때는 통지가 당연히 안 되겠죠. 통지하겠어요? 고의로 지금 위험 발생, 사고 발생 확률을 높여놨는데 통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여기는 또 이상하대요. 증액 청구가 되거나 또는 계약 해지도 가능하대요. 여기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돼요. 여기는 일단은 고의로 뭐 했죠? 고의로 위험이 증가가 됐죠. 그럼 이건 당연히 통지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는 보험회사에서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뭐 하거나 증액하거나 또는 해지가 가능하더라고요. 둘 다 있어요. 여기도 더 안 좋은 건데도 그래도 이건 거의 보험 사기에 해당되는 건데도 해지로 안 가고 증액도 가능하대요. 증액도. 그래서 여기 자연적인 증가와 고의적인 증가로 지금 두 가지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 이 경우는 바로 다이렉트 뭐죠? 통지가 안 되는 거니까 보험자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의 파산입니다. 파산. 자, 파산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또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가 해지해야 돼요? 계약자가 해지를 해야겠죠. 계약자가. 보험회사가 파산이 됐기 때문에. 자, 보험회사의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거는 이제 보험계약 파산 선고 후 3개월을 소멸시효 기간으로 정해놨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빨리 뭐 해라?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환급금을 수령해 가야겠죠. 누가 이제 뭐 그 해지 환급금을 돌려준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책임을 지겠죠. 소멸시효 기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험자가 파산을 하게 되면은 보험 계약자는 빠르게 해지 신청을 해야겠죠. 계약 해지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뭘 청구를 해야겠죠. 해지 환급금을. 그래야만 이제 누군가가 책임을 진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3개월 지나버리면은 계약 해지 신청해봐야 이제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해지 환급금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보험자가 파산을 했을 때는 보험 계약자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리고 해지 환급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3개월까지다 이거죠. 3개월까지. 자, 예제 문제를 보면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 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할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이런 것도 다 기출문제예요. 지금 한 번씩 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오늘 또 배운 거 정리정돈 다 해놓으시고 정리 노트에다가 다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